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29일이 됐지만 돌아온 의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병원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못 박은 전공의 복귀 시한 당일에도 지역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전 유산선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 2명이 정상 출근했을 뿐 대전 충남 종합병원 전공의 600여 명 대부분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7년까지 충남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1,000명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부실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대병원과 학교 측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교수가 110에서 19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정부에 전했습니다. 160명 수준인 충남대 의대 교수를 2배 안팎으로 늘린다는 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놓고는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대전시 의사회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2차 걸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은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종합 선물처럼 뒤따라다니는 의료 개혁의 방향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의 의사는 아마 국가에 소속된 심하게 표현하면 관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4월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곳에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3.1절 연휴를 전후로 충청권 대진표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은 선거구 7곳 가운데 4곳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동구는 윤창현, 장철민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을 벌이고 유성갑은 윤소식, 조승래, 유성을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천문연구원 출신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황정화 후보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대덕구는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단수공천이 유력한 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과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박영순 의원 간의 3파전이 유력합니다. 세종시는 북부권인 을선거구에서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강준현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11곳 가운데 7곳의 대진표가 나온 충남에서는 곳곳에서 리턴 매치가 벌어집니다. 공주부여청양에서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천안갑과 보령서천은 신범철, 문진석, 장동혁, 나소열 후보가, 서산태안과 당진에서는 성일종, 조한기, 정용선, 어기구 후보가 각각 제격돌합니다. 아산을은 전만권 전 천안부시장이 현역인 강훈식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고 홍성 예산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수석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경선을 거부한 홍문표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3월 1일에는 여야 모두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인 대전 서구갑의 공천 결과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박범계, 황명선 후보가 공천을 받은 서구을과 논산계룡금산의 국민의힘 후보도 확정됩니다. 다만 대전 중구와 세종갑, 아산갑은 여야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로 천안을과 천안병은 국민의힘이 선거구 획정 후 경선을 하기로 해 최종 경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과 함께 충남 지역 광역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도의원 보궐선거는 당진 제3선거구와 청양군 선거구 등 두 곳에서 천안시 아선거구와 부여군 가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세 곳은 시의원의 총선 출마와 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실시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 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올해 세종시의원 의정 활동비가 각종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폭 인상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제2차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의정비 인상을 주제로 지난 22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경기 침체와 겸직행위 가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점진적인 인상이 우세했습니다. 3.1절을 하루 앞두고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벌였던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봉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병천면 매봉산 정상에 봉화가 피어오릅니다. 105년 전인 1919년 음력 2월 28일 아우네 장터와 인접한 매봉산을 비롯해 인근 24곳에서 봉화가 타오르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횃불을 든 3천 명의 군중들이 모인 아우네 장터.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유관순 열사와 군중들이 대로를 따라 행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습니다. 횃불 행진은 사적 관리소를 출발해 아우네 기념공원까지 1.4km 구간에서 진행됐는데 행진 도중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만세 삼창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제는 만세 운동이 펼쳐진 이곳에서 19명의 군중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유관순 열사는 투옥된 뒤 고문에 시달리다 19살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뺏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노력을 했는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 등이 주도한 아우네 만세운동은 3.1운동 당시 호소지방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시는 해마다 3.1절 전야에 아우네 봉화제를 개최해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애국 충절의 고장 천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선열들이 숭고한 애국 정신을 민족 정신으로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인 내일은 천안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의 한 소방관이 출근길에 주유소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조기 진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여소방서 신정훈 소방장은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소방서로 출근하던 중 논산시 연산면의 한 주유소에 주차된 화물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한편 불이 옮겨 붙은 타이어를 지렛대로 분리하는 등 연소 확대를 막았습니다. 이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신 소방장은 자리를 떠났지만 주유소 관계자의 감사글이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3.1절을 앞두고 한시준 독립기념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에 개관해서 올해로 37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제에 대한 항거, 또 독립투쟁사를 한데 모으고 또 발자취를 찾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독립기념관이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제 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증을 했어요. 독립기념관이 생기고 나서는 여기서 연구원들이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자료들을 발굴하죠.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에 한 10만 한 6천 점 정도, 그래서 엄청난 자료들을 찾아냈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독립운동이 이렇게 전개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 자료집을 발간을 하고 연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공간이지만 사실 그동안 3.1절과 8.15 광복절 말고는 크게 부각되는 측면이 없어서 활용도에 대한 고민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독립기념관은 엄숙하고 경건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일제한테 싸워서 이긴 그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곳이다. 좀 생각만 바뀌면 독립기념관에 와서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느낄 수가 있도록 해야죠. 작년에 저희 독립기념관에서 천안시하고 K컬처 박람회를 했어요. 한국 문화도 알리는 곳이지만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독립기념관은 좀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독립에 대한 자부심 이걸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것하고 더불어서 독립기념관 그 뒤에 보면 그 단풍나무 숲길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조명시설을 해놔가지고 야간에도 개장을 해서 이제 작년에 첫 시도를 했고 올해도 이제 봄, 여름, 가을에 그 야간 개장을 할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애국지사들의 활동을 예우하는 것, 또 그 당시 유물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성역하는 노력은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은 또 필요하죠. 지금 독립기념관 하는 사업이 우선 연구도 하고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 국민 또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아직은 한정이 돼 있어서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독립기념관의 태동은 지난 1982년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서 태동을 했는데 지금 40여 년이 지났는데 일본의 역사관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여전한가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총리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사죄하는 뜻을 비추고 했지만 아베 정권 들어서는 아주 그걸 다시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아주 상당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못했던 일을 지금까지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인정한 일이 없죠. 부정하고 계속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죠.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하는 것은 전혀 반성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더 강화되고 있죠. 한일 관계는 이상적으로는 양국이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야 되지만 여전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충분한 사과와 또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은 여전히 거부감이 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교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말라. 그것은 뒤에 올 일의 스승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일본이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또 그걸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거나 또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 안 되는 이유가 옛날 과거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일본에 그 수상을 했던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분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일본은 사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총리 지내신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고 또 그걸 강연을 많이 다니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당신은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가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4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충남 유학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전시로 보물 2점을 비롯해 총 45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정재근 원장은 이번 특별전이 충청 유교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 담론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